오늘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공동운동본부의 백상기 상임고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시행했습니까? 네, 그 작년 12월 7일 날 국회 통과가 되니까 네. 그 이번 기한이면 이제 법이 임대를 올릴 수 없다. 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네. 그리고 소유주가 바뀌는 분들에게 네. 그 임차인들이 그 대항력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예. 이 소급적이 많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요, 자세한 말씀을 듣기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 건물이다. 여기서 상가 건물이란 사업자 등록을 낸 후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보호 대상으로 정해진 금액은 충북 지역의 경우 환산 보증금 1억 4천만 원 이하다. 그렇다면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임차인들은 과연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건물의 임대인이 달라져도 사업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권리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다.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최대 5년까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했다. 세 번째 보호장치는 임대료의 인상폭 제한으로 상승률이 1년에 12%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준 뒤에 대신 월 임대료를 올리려면 연이율을 15% 이하로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항력은 상가 임차인이 계약 당시 지급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법률이 일정액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다.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데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절차로 전세권 등기와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환산 보증금이 2,500만 원 이하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가장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금이 2,500만 원 이상이라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둬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사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을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돼 있다.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12%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아울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경우가 명시됐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네,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이 시행된다면은 상가 임차인들이 모두 보호를 잘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아는가 보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전에 하던 임대차는 그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11월 2일 네. 오늘부터 그 확정일자 받은 날서부터 예.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환산 보증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이 환산보증금은요, 네. 월세에서 네. 이 곱하기 100으로다가 나누게 되면 그걸 보증금에다가 네. 포함시켜갖고 그 환산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근데 대부분의 상가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 권리금은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마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5년 안에 이 권리금에 투자한 비용을 전부 다 벌어갖고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설명회장 그리고 청주세무서의 표정을 제가 먼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보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나흘 앞둔 지난 월요일 이 법에 대한 청주 지역 설명회가 열렸지만 그리 많은 사람들이 찾진 않았다. 건물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있는데 궁금해서 뭐 좀 배우러 왔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좀 세입자들한테서는 뭐 이야기 들은 것도 없고. 예.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저희한테 어떤 요구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거고 또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새를 살면서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알아보려고. 금액이 대체적으로 소액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 설명회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법률을 해설하는 자리가 먼저 마련됐고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확정일자를 받는 법과 그에 따른 권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이 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려고 제정됐지만 설명회에 참가한 이들은 임차인보다 건물주와 공인중개사가 많은 실정이었다. 확정일자 신청 업무를 담당한 청주 세무서 역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임차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접수 창구는 한산했다. 이 법이 임차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충청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약간 사고방식이 좀 보수적이죠. 아는 사람끼리 무슨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혹시 내가 이걸 장사가 잘 되는데 나를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떡하지? 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또 전세 등기를 내놨는데 간혹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등기 이상의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11월 1일부터는 아니면 사후에 상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대부분 건물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조율한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임대차 계약 관행이 다분히 인간적인 관계에 얽매여 있음을 보여준다. 취재진은 확정일자를 신청한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한다니까 해야지 뭐 그러는데 뭐 좋아하진 않아서 싸고 내게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호받는 차이니까 그렇죠. 제대로 다 해주지 말잖아요. 근데 주인은 또 건물 주인은 자기네가 저게 세금 관계에 그런 게 있으니까 안 해주더라. 저희는 뭐 그거에 상관없이 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월세 더 내라고 하면 우리는 못하지. 자기네 세금 내니까 월세를 더 올려야겠다. 이번 확정일자 신청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중계약서가 들어왔을까? 결국 이중계약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네, 아무래도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백 고문께서 직접 만나신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입장은 어땠나요? 네, 저희가 이제 만나본 입장은요. 네. 이제 적용 대상에 적응시키려고 이중 계약서를 건물 주인에게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 너무나 보증금 한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확정일자 법의 적용을 받으려니까 건물주한테 오히려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달라. 네. 그래갖고 확정일자 받는 분들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임대인 측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임대료를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결국은 임차인들이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소리면서 혹시 필요하다면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먼저 적용 대상이 너무 적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 좀 드리면은요. 보호 대상이 보증금 1억 4천만 원 이하의 상가라고 그랬죠? 네네. 실제로는 이런 상가가 많은 편이 아닙니까? 네, 많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암동이라든가 네. 이 남문로, 가경동 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영업이 안 되거나 부실하고 외부 지역, 율량동 같은 지역, 수동 같은데 네. 그런데 지역만 지금 보호 대상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실제로 얼마 중에 얼마가 해당된다 이런 통계도 낼 수 없겠군요. 네네, 얼마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군요. 네. 네. 그 영업이 잘 안 되는 지역에 국한돼서 이 보호법에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더욱 이중계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군요. 네네. 네. 이중계약성이 이제 높아지고 네. 왜 그러면은
시내 같은 경우에는 네. 보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뭐 2배 이상 올린 적이가 지금 네. 법이 생겼어도 더 많이 발생돼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경돈 지역이라든가 소유주가 바뀌면서 네. 그 임대료를 2배 이상 올리고 저한테 어떻게 대응 방법을 찾아야 되겠나. 네. 임차인들이 오히려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이제 이중계약 얘기 나오면 좀 쉽게 풀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네네. 그게 실제로 세가 한 2억, 3억 하는데 네네. 그것을 보호받기 위해서 내려서 신고한다 그런 얘기죠. 네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경우가 이중계약이 많죠. 되는 거군요. 예, 예. 결국 손해 보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네. 예.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제점이 최우선 변제권이 현실성이 없다. 네, 이런 네. 내용으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 무슨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요. 네. 그 월 임대료 이제 환산을 하지 말고 네. 임대 보증금만 가지고서 아. 2억 원 이하, 네. 2억 원 이하다 얘기하고 네. 이 3분의 1 범위 내로다가 네. 보호 대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이게 이제 환산 보증금 계산하게 네.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그 갖는 임대 것만, 보증금을 월 임대료를 환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임대 보증금에다가 그러니까 네. 적용 대상이 적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또 아까 보니까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연 12%로 제한이 됐는데 네. 사실은 이 수치는 현실을 무시한 수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주 지역의 평균 인상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인상률은 뭐 100%, 200% 올리는 적이 더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그 정부에서 12%다 규정하셨지만은 네. 은행 금리가 7% 내지 8%예요. 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준하게 네. 그래갖고 한 9% 정도 네. 네. 그래갖고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실제 들어간 돈이 한 3억, 4억이라고 하면 12%면 대단한 증가율이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그렇죠. 낮춰야 된다 얘기인데 네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이율 문제인데 이게 보증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고 대신 월 임대료를 올려준다. 뭐 네, 이런 네.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더 내는 것보다도 예. 그러니까 그걸 이율이 너무 저기 하니까 그렇죠. 법 적용 대상에 벗어나려고 예. 임대인들이 뭐 2배 가까이 좀 올린 적이 많아요. 네. 네. 그럼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한 9% 정도? 네. 그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 그럼 저 비율이 15%까지라고 그랬었죠? 예. 5%까지로 낮으면 예. 대단히 네. 차가 큰 거예요. 그렇죠. 네. 오차가 많죠. 네. 자, 마지막은요. 이 보호법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네네. 자, 오늘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1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법의 내용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이제 법에 소용이 안 되고 네. 앞으로 그 1월 1일 이후다가 11월 1일 이후다가 확정일자라든가 법의 보호 범위 내에서 네. 계약 체결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뭔가 좀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 이제 그 민주노동당과 네. 그 참여연대 그 서울 시민단체들이 네. 모든 시민단체 협의해갖고 개정안을 좀 마련해갖고 네. 국회에 지금 청원할 계획이 다 지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내용을 쭉 들었다면 그 네. 내용을 좀 종합해서 지금 함께 그런 대책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전국 단위로 돼서 네. 조사도 하고 이제 문제점을 지적 파악도 하고 네. 그래갖고 이 법제정 개정안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진정한 그 임차인들과 임대인들을 위한 법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이 있지만 어쨌든 법은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과 우려가 앞서실 텐데요. 네. 자, 당사자들의 생각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돈 만든 놈들 돈 있는 놈들니까 다 집에 먹고 살라 만들었다니까요. 말해줘야 범이지. 원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비싼 뭐 한 그렇게 한 거나 안 한 거나 전혀 받는 거 사이에서 몇백만 원 차이가 안 나요. 칼자루는 임대인이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휘둘러는 대로 맞는 건 임차인이고 일을 보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놔버리면은 임대인들은 이 빠져나가서 다시 임차료를 올리는, 임대료를 올리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시키려고 그러면 세입자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건물주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는 마음대로 못 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담스러워요, 사실.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자기 건물에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가 세입자 들어왔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하는 게 저는 원치 않아요. 왜냐면 물은 그래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 거지 밑으로 물은 못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집주인이 직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집주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이다 이러면 그건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집주인이 뭐 건물 하나 갖고 계시고 그런 분이시라면 그 몇 년씩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거 얘기 못한다고 그러시던데.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으려면은 확정 일자를 확실하게 보는 게 제가 임대인으로서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문제? 집주인들이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아, 불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네. 불리하면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네, 이제 결국은 그런 얘기 나오는군요. 뭐, 네. 안 되면 내보내면 될 거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어렵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법인데, 결국 확정일자를 받아주지 않은 사람이 청주 지역만 해도 90%가 넘는다. 이런 그 통계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절대 다수가 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것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 법이 정착이 되려면은 예. 앞으로 저희가 그 시행해가면서 네. 이 개정안 해갖고 우리가 법을 고쳐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대로 시행된다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뭐 적용 대상이 좀 안 됐던 부분까지도 좀 자꾸 포함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게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뭐 시행된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또 현재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저희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법에 꼭 테두리 아래만 생각하지 말고 예. 법조를 가기 전에 서로 한 발 양보하고 서로 타협적으로다가 해서 꼭 분쟁으로만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네. 예, 서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참 가장 쉬운 얘기 합의를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천은 또 가장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정착하려면은 상가 그 임대를 준 분들도 뭐 내 건물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좀 안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그 임대인들에게 말씀 있으시면은 이 시간 통해서 해주시죠. 네, 임대인들에게는 뭐 드릴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네. 서로 양보하고 뭐 임차인이 과다하게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서로 이 웃으면서 네. 꼭 그 대화하는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고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모저모 살펴봤는데 예. 아직도 궁금한 점이나 미흡한 점 있으신 분들 어디로 좀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청주시청에 보면 지역 경제과 그 상담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전화번호가요. 네. 220-6273. 네. 예, 그러다 전화 주시게 되면요. 네. 자세히 상담해 드릴 겁니다. 네. 예, 예. 229개 6273번으로 이제 상담하시면 좋은 그 답이 좀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